최근 해외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한국의 학교 급식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와서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국인들의 반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한국의 급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고자 합니다. 사전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일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 먹어도 문자 그대로 급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순수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급식은 잘 쓰이지 않으며 급식이라는 단어는 대개 초등 중등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단체 음식을 의미합니다. 학교 외의 기관에서는 급식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관공서 및 기업에서는 구내 식당이라고 부르고 군대에서는 병영식이라 부르며 병원에서는 환자식으로 대학에서는 학식으로 운수업에서는 기내식으로 부른다고 하네요. 당연히 교도소에서도 먹는다 여긴 콩밥. 영어로도 대응되는 말이 스쿨밀 하나밖에 없으니 말 다 한 셈입니다. 이 영상에서도 급식은 어디까지나 학교 급식에 한정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존재하는 급식 관련 자료들 중 가장 오래된 최초의 급식은 1870년 영국에서 존재하였으며 오늘날과 같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급식은 1944년 등장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저소득층의 식사 식단이 상당히 부실해지자 성장기 어린이들이 영양 공급이 부실해지니 자연히 성장이나 발육이 정상적으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보어 전쟁 당시 육군 신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영국 정부가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자 급식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급식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나마도 초창기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던 시절에는 우유 전면 무료 제공 등의 엄격한 최소 기준이 갖추어져 있었고 영양사를 체계적인 기준 하에 배치하여서 영국적이지 않게 영양학적으로도 잘 설계된 급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윈스턴 처칠의 명언으로 유명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마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이때 나왔습니다. 이때는 저녁 식사로 제공되었고 이후 아동들의 학업시간 관련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점심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 마거릿 대처 수상의 집권 시기에 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급식 제도를 지방 정부의 완전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영국 급식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막장 중에 막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의 의학연구위원회가 1999년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대처 수상이 집권한 1980년 이후 급식을 제공받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집권 이전인 1980년 이전 급식을 제공받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빴다고 하네요. 이 사건의 특이한 점들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이 정책을 펼친 당사자인 대처가 그동안 어떤 비난을 듣더라도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을 강행했던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에 걸맞지 않게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던 몇 안 되는 정책이라는 점인데 대처가 이 정책을 밀어붙였을 때 반대파인 진보 진영은 늘 그렇듯 대처를 비난했지만 의외로 대처와 같은 진영인 보수 진영에서도 대처의 결정에 반발하여 좌우를 안 가리고 모두가 입을 모아 대처를 비난할 정도로 심각한 논란을 불어일으킨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인들을 비롯한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우유는 삶의 일부나 다름없는 중요한 음식인데 그래도 어른들의 우유 섭취를 제한하는 거야 그렇다고 쳐도 아이들의 우유 섭취를 제한하는 행위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다 큰 어른이 애들을 상대로 공권력을 내세워서 삥 뜯는 몹시 치사하고 졸렬한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대처에게는 우유 도둑이라는 굴욕적인 별명이 붙었으며 대처도 이 일을 후회해서 이후 보수 진영에서 우유 이야기는 한동안 금지어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문화를 거의 그대로 물려받은 미국 급식 역시 1900년경부터 급식 시스템이 존재해왔으나 미국 특유의 자유주의 정책 덕분에 규정은 있으나 잘 안 지켜진 덕분에 영국과 큰 차이가 없는 막장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2009년을 기점으로 미국 내 급식 제도에 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가가 직접 개선한 덕분에 어느 정도 좋게 바뀌긴 했다네요. 그러나 국가의 간섭을 혐오하는 미국인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그닥 잘 풀리지는 않는 상황. 유럽 국가들의 경우 사실상 영국에서 처음에 나왔던 급식의 초심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의무적으로 급식에 과일을 얼마 정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등 비교적 영양과 맛의 중도를 잘 추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는 일본 급식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서는 6.25 전쟁 직후부터 외국의 원조와 혼분식 정책의 영향으로 국민학교에서 급식을 하기는 했지만 주 메뉴는 빵과 우유 등 간식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급식 제도라고 보기에는 모호한 수준이고 1980년대에는
남아도는 우유를 초등학교에 싼 가격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전면급식이 도입된 것은 초등학교 1996년에서 1997년, 고등학교 1999년에서 2001년, 중학교 2001년에서 2003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도시락을 지참해서 먹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었고 경제적으로 빈곤층이 많았던 1980년대까지는 부모가 도시락을 싸줄 여력이 안 되어서 굶거나 물로 배 채우는 애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체계적인 급식 제도가 비교적 늦게 도입된 편이지만 법률에 따라 학교별로 영양사를 무조건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밥과는 별개로 영양학적인 측면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물론 여타 국가에서도 급식 영양사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교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영양사가 배치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통 한 지역별로 영양사들을 배정해서 해당 지역의 학교들이 심하면 영양사 한 명에게 몰려가 자문을 받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급식의 역사와 일반적인 지식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며칠 전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한국 학교의 급식 사진에 달린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쓴 작성자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달랑 등록했는데요. 이 사진을 본 첫 번째 외국인은 각 반찬이 어떤 요리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해당 댓글을 그대로 옮기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으로 떡볶이가 있습니다. 매콤달콤한 떡볶이. 길거리 카트에서 판매되는 매우 인기 있는 음식이며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막육의 트레이더스 조스에는 현재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미리 포장된 버전을 판매하고 있으며 꽤 합법적입니다. 참고로 트레이더스 조스란 미국판 대형마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튀긴 김말이인데요. 일반적으로 국수 종류로 채워지지만 실제로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건 콩나물인데요. 일반적으로 마늘과 기름으로 볶은 콩나물입니다. 밑에는 쌀밥. 마지막으로 국물 유난게 조각이 들어간 수프나 스튜처럼 보입니다. 된장을 발효시킨 된장 베이스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장 또한 들어간 것으로 보이네요. 된장 특유의 향이 강해서 사진상으로는 담백해 보여도 듬뿍듬뿍 들어있어요. 라면서 급식 사진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게시글을 본 외국인들은 이어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유저는 게시글에 나온 이 한국 학교의 급식을 선택해서 먹고 싶을 정도로 영양이 충분하고 맛있어 보인다고 평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미국인으로 추정되는데요. 댓글에서 나는 사람들이 미국 학교 급식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항상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2.5달러에 네모난 피자, 초콜릿, 우유, 야채 그리고 가끔은 약간의 디저트와 과일을 얻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런 거래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급식 먹는 시절을 추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남겼는데요. 서머와인이라는 유저는 당신이 급식 시간에 먹은 그 학교 피자는 아마 당신이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역겨운 피자일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머와인 유저의 말에 다른 사람이 동조의 의견을 남겼는데 이 사람은 우리 때 학교 급식 피자가 너무 맛없어서 케찹을 그 위에 뿌려서 더 맛있게 먹었다는 경험담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피자 위에 케찹을 얹어 먹었다는 사람에 대해 아무어페라는 닉네임을 지닌 사람은 내 인생에서 피자에 케첩을 넣는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다면서 농담을 던졌습니다.